출근길의 시사 동반자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네, 저희 열린 세상 오늘에서는 이번 주 프로그램 개편에 맞춰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25차례에 걸쳐 민생과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할 텐데요. 이상희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냈고요. 2007년부터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민생과 복지 이슈 어떤 겁니까? 네, 건강보험 하나로입니다. 아, 건강보험 하나로. 현대의료라고 보면 고가의 시설 또 장비, 정부 전문 인력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뭐 조세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예.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유독 미국만 이런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네. 예,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상당히 부러워하시던데 오바마도 부러워한 국민건강보험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1977년 7월 박정희 정부는 500인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과 공업단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법정의료보험 제도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500개 정도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서 시작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977년 7월인데요. 당시에 의료보험이 전체 국민의 9% 미만 정도만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의료보장 취지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합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되는 대기업부터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와 농민 등 의료보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외되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이 된 게 1989년 7월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법정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12년 만인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전국민 의료보험 이게 의료복지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979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81년에는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료보험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용 인구가 자꾸 확대되다가 예. 1988년 1월에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요. 네. 그리고 1989년 7월에는 도시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된 건데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래 선진국이 아니었던 국가들 중에서 보편주의 의료 보장을 이런 식으로 달성한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12년 만에 해내지 않습니까? 아, 상당한 쾌거다 이렇게 네, 볼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당시의 의료보험 제도는 글쎄요, 조합주의 방식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는 재정과 관리 운영이 독립된 400개가 넘는 개별 의료보험 조합들이 직장과 지역의 한정된 인구들만 포괄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조합들 간의 재정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이것이 의료보험의 보장성 향상을 가로막았고요. 예. 그래서 당시 우리 국민들은 손에 의료보험증을 쥐기는 했지만 여전히 병원 문턱이 높았던 거죠. 네. 좀 90년대로 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기억으로는 1997년에 대선을 앞두고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의료보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입법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좀 의료 이용 부분에서 좀 병원 문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990년대 내내 의료보험 통합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예. 이게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높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이제 입법에 나섰는데요. 네. 그래서 1998년 10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 조합주의 의료보험 제도가 통합의 경과를 밟게 되고요. 예. 그래서 2000년 7월에는 모든 조합들이 하나로 다 통합되어 가지고 네. 국가 주도의 지금 단일 보험자로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창설된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국가의 공적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통합 이전의 40% 수준에서 예. 통합 이후에는 52%로 급등하다가 마침내 2007년에는 65%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어떤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상 공적인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혜택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느냐. 앞서 말씀하신 보장성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보장성이 제일 중요하죠. 예. 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63%입니다.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멕시코 정도를 제외하면 꼴찌 수준인데요. 예. 노르웨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 국가들은 이 보장성이 90%를 넘고요. 예. OECD 평균도 80%나 됩니다. 글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이렇게 낮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의료 이용 시점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네. 서민 가계 실질 소득은 뭐 지금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 불안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요. 예.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금 63%로 도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 의료비 불안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요즘 보면 생명보험 뭐 또 화재보험까지도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그럽니까? 민간 맞습니다.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더군요. 교수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이 원래 민간 의료보험 상품은 화재보험 같은 손해보험 회사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 보험업법이 2005년에 개정되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수년 전부터 생명보험 회사들도 이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상품 판매에 경쟁적으로 막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 결과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굉장히 크게 팽창했는데요. 예. 2015년 의료 패널 심청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네. 가구당 평균 가입 개수도 4.8개나 됩니다. 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만 8천 원이나 되는 거죠. 그 전체 가구의 77%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 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지금 전체 가구의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래서 요즘 비교를 좀 상대적으로 어떤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OECD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참 큰일인데요. 유럽 복지 국가들은 이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 시점에서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 나라들에서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대체로 1 내지 2%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국민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요. 근데 민간 의료보험에 지금 앞서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28만 8천 원이죠. 가구당. 그러면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서민 가게의 살림이 쪼그라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0만 원, 민간의료보험료 28만 8천 원. 이걸 지금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달. 그래서 이것이 서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죠. 네.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만약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가게가 파탄나고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불안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생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비 불안이 넓게 존재하는 현상, 또 지금의 실상, 교수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법은 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63%인 이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 80%까지라도 일단 끌어올려 보자. 네. 이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고 계신 건강보험료의 25%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 평균 10만 원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더 내는 거니까 1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현재 52조 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7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연간 20조 원이 추가로 마련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20만 원 내고 있는데요. 25%에 해당하는 5만 원을 저는 더 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5만 원을 더 내면요. 제 고용주도 5만 원을 더 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합한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국고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직장 가입자인 제가 5만 원을 더 내면 12만 원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민간 의료보험에다가 5만 원을 내면 절반에 해당하는 2만 5천 원 정도만 되돌아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득인지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수님 주장은 건강보험료를 25% 더 내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뭐 가구당 월평균 2만 5천 원,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원 정도 더 내자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네. 이 정도만 더 내게 되면 그러면 의료비 불안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래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을 만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돈이면 연간 2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마련되면은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특진료 있죠. 이런 거라든지 입원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급여 진료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포함할 수가 있고요. 즉 급여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원 진료의 보장성을 현재의 60%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또 뭐 간병도 급여화 를 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완전히 실현할 수가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까지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좀 별도로 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민간 의료보험에 지금 많은 돈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구당 28만 8천이나 되는 돈을 내고 계시는데 이 돈의 일부만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시면 건강보험 하나로가 실현됩니다. 민간 의료보험은 각자 도생의 비효율을 낳지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연대의 효율과 함께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 시대를 가능하게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오늘 첫 이슈로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와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정감 있는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주주배당